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아가 남은 5경기에서 3경기만 승리하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20여일 동안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광주 전남 주요 피감기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농민수당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 도로에서 차량과 농기계의 충돌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농민보호구역 지정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까지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이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남은 5경기에서 3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가을 야구 초대권을 거머쥐는데요. 뒤쫓고 있는 NC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승기를 잡는 집중타. 경기의 쐐기를 막는 홈런. 그리고 기막힌 호수비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일 한화를 잡고 가을 야구까지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였습니다. 2게임 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 NC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기아가 5경기에서 3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선발과 불펜 등 투수진이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타선도 9연패 때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서 점수를 뽑아야 할 때 확실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시즌 상대 전적에서 열세인 LG와 3경기, KT와 2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2위가 확정된 LG가 포스트 시즌에 대비해서 주축 선수들을 아낄 가능성도 커서 충분히 승산했습니다. 그렇지만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NC의 최근 기세가 만만치 않고 LG와의 3연전에서 5위를 확정짓지 못할 경우에 기아는 7일과 8일 열릴 KT와의 2연전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한해 농사가 마지막 운명의 일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윤영철을 비롯해 2023년 신인 선수 9명과 입단 계약을 마감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1라운드로 지명한 충암고 투수 윤영철과 계약금 3억 2천만 원, 연봉 3천만 원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3라운드 내야수 정혜원과는 계약금 1억 원, 4라운드 투수 김세일과는 계약금 6천만 원의 계약을 끝냈습니다. 기아는 오는 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2023 신인 선수 입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은 현재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60mm가량이고요. 특히 오전 중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무려 9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여일 동안 진행됩니다. 광주시도 오는 20일 광주에서 현장 국감을 받게 됐는데요. 광주 전남 주요 기관의 국감 일정과 쟁점을 송정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받는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기관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기관은 광주시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단독 피감 기관으로 확정됐고, 그동안 지역 현안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4월 20일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기관 국감 일정과 쟁점을 송정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는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광주시 국감에선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터졌던 HDC 현산 붕괴 사고와 관련된 이슈와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시가 교통건설 현장의 안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 광주시가 요구한 국비 9천억 원 지원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 지원과 공사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알려진 지하철 2호선의 사업계획 방향과 공기 단축 방안 등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 그리고 또 광주에 대한 일자리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어내지 못했던 주민의 수건 사업,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 민주당은 아마 점검할 계획입니다. 예. 국회는 오늘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광주 전남 지역의 피감 기간은 5일 국립아시아전당을 시작으로 7일에는 5.18 진상규명조사위, 11일에는 한전, 12일에는 전남대, 20일에는 광주시청과 광주경찰청이 차례대로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5.18 진상조사위 국감에선 최근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된 질의가 관심을 끌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적자 14조 원을 보이며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심화된 한전에 대해선 대규모 적자 자구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진행된 국감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합동감사 형태로 진행되면서 기관별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선 날카로운 지적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실시됩니다.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와 함께 국정감사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정감사에 대한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못을 찾아내고 그리고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국정 전반을 통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그런 권한이죠. 매년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가 되고 소관 상임위별로 공개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그리고 국정 자료 요구, 현장 감사 등을 통해서 진행되고, 여기서 이제 증인들은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굉장히 피감기관으로서는 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들은 막강 권한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어서 국회 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네, 올해는 이제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뀌었고요. 그렇죠. 또 네. 윤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 등 좀 진통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야의 국감 전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고 논란, 그리고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공방 등이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이 되고 심지어는 파행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겨냥해서 무능하다, 오만독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안정당으로 국감을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금년 국감을 민주당은 국민 우선 민생 제일 국감으로 명명하고 정부 여당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그런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허위 격려, 그리고 또 노무현 표절, 대통령실 이전 예산, 사정기관 불공정 수사, 이런 것들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그리고 탈원전 대책, 대북정책 등과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을 집중 부각할 예정입니다. 국감에서 보통 여당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정부에 대한 실정을 파헤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우리 지역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기관들도 국정감사를 받을 텐데 일정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그 광주 전남으로 감사 기관들이 와서 하는 현장 일정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우선 11일 산업위에서는 우리 나주 혁신도시 한전에서 한전, 수자원공사, 그리고 남동발전도 고개발전회사, 한전 자회사를 상대로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일 날은 교육위원회에서 전남대학교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전남대, 전대병원, 시도교육청이 그리고 20일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광주시청에서 행안위가 광주시청과 광주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국감 현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좀 이거는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다 하는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의 최대 현안이죠. 복합 쇼핑몰 문제. 복합 쇼핑몰의 민간 기업이 투자 활성화 방안,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 상생 대책이죠. 네. 그리고 국비 지원 계획이 뭐냐, 이런 여야의 공방이 예상이 되고, 산자위에서는 우리 DGM 지속 가능 운영 방안, 그리고 한전공대 지원 문제 등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행안위에서는 광주 지하철 2호선 재원 대책 마련,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노력이 광주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추궁될 예정입니다. 농해수는 역시 농민들의 생존 문제인 쌀값 네. 안정 문제, 그리고 양곡처리법 개정안, 이런 게 공방 예상이 되고요. 국방위도 중요합니다. 5.18 안매장사들이 예. 이번에 실종자 신원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금년 말에 활동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그 활동 기간이 연장 필요성, 이런 걸 주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문제, 우리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대상지가 어디로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여야 간의 집중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동,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예. 붕괴 사고 문제, 이게 작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이 있을 것 같고, 지산 나들목 미개통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이런 걸 광주시를 통해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이제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대충 이루어지면 당연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좀 실효성 있는 국감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국감의 이제 일회성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모면으로 네. 그냥 답변을 하기가 쉬운데, 이런 건 이 감사기관이 후반부에 종합감사에서 앞에 초반부에 답변했던 행정부의 답변이 제대로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인지, 이런 것을 종합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피감기관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 결과 처리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보고도 이게 사실에 근거하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 꼼꼼하게 따져야 예. 나중에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항상 이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반듯하게 차질 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피감기관은 국정감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산 지원 근거나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국감을 수감을 해서 그런 국회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어떤 주요 내용들 좀 짚어봤습니다. 김명진 더현 정치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보복운전을 하다 검거된 사람이 1,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교흥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복운전 검거 건수는 광주 685건, 전남 681건입니다. 보복운전 검거 유형별로는 고의급제동이 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방해 157건, 교통사고 야기 2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보복운전 검거가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농기계 사고는 도로에서 차량과 농기계가 충돌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과 농기계가 혼재된 농촌 지역의 도로 특성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지역 도로에 경운기가 달리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경운기 위 운전자는 경운기를 멈추려 안간힘입니다.
농촌 도로를 달리던 이 차량은 캄캄한 곳에 서 있던 경운기와 충돌합니다. 차로 폭이 좁고 굽이 길이 많은 농촌 지역 도로는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기계는 속도가 느리고 회전 반경이 큰 만큼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갈 경우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면도로 나갈 때 잘 안 보이니까 반사형들이 잘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농기계는 조속인데 차들은 과속으로 지나가니까 이제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들이 많이 났.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10건 중 6건은 농기계가 도로 위에서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농기계 대 차량 사고로 매년 60명가량이 목숨을 잃고 450여 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70세 안팎의 고령층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다 보면은 중앙선도 질이 좁은 게 농로라 좁은 게 큰 차들이 지내다 가다 보면은 그런 피해를 나서 더 사고도 나고 차하고도 접촉사고도 나고 막 이런 경우. 농기계 뒤쪽에 차량들이 인식할 빛 반사판 등을 붙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고 대책으로는 역부족. 농촌 도로에서 차량과 농기계를 완전 분리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차량 운전자들에게 농기계 출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장치가 시급합니다. 또 야생동물 출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되는 야생동물 출현 지역 표지판처럼 농기계 운행 잦은 곳을 분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히 도로 위에서 했던 그 농기계 사고도 이 농민들의 일상이 연결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그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을 위한 노인 보호구역은 있지만 농민을 위한 보호구역은 농촌 도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내년 상반기 지급을 목표로 농민수당 도입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논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도입 절차와 지급 기준 등을 논의합니다. 광주시는 대부분 지자체와 비슷한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치구와 예산 배분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사, 농민, 참여 등 3대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에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등에서 AI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초중등 과정이 없어 이른바 인재 양성 사다리가 단절된 상황이라고 광주시는 진단했습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의 건의에 대해 정부 측의 화답도 있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설립 타당성, 절차, 방법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또박이 체육 돌봄 수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난 시간 학원 대신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을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에 글러브를 착용하는 법을 익히는 학생들. 방과 후 수업으로 야구와 비슷한 티볼을 배우고 있습니다. 받는 공보다 놓치는 공이 더 많고 놓친 공을 찾아 운동장 끝까지 달리면서도 경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야구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잘 알려줘가지고 재밌었어요. 집이나 학원으로 가는 대신 낯선 스포츠를 배우게 된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 4분의 1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는 그냥 집에서 놀던 시기인데 이렇게 나와서 노니까 땀도 많이 나고 운동도 하니까 좋아요. 전남체육회가 다문화나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운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또박이 체육 돌봄 수업. 티볼을 비롯해 수영과 줄넘기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참여율이 높은 전남의 초등학교 5곳에서 올 연말까지 40차례 안팎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문화 학생들이랑 일반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울려서 참여를 하고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스포츠 활동들을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전남체육회는 올해 학생들의 참여율과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체육 수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5월 광주정신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5.18 관련 교육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추진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직무 연수는 전국 교원으로 확대해 오는 28일까지 운영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화할 수 있는 5월로 떠나는 청소년 캠프도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 12개 시도의 초중학교에서 5월 강사단을 파견해 5.18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인권 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에서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개최돼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선 충남과 서울 등 최근 일부 지자체의 인권 조례나 위원회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전 지역의 최고 60mm고요. 특히 오늘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바람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 을 중심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지금과 비슷한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1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9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 완도의 낮 기온도 22도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21도 예상되고요. 여수는 낮 기온 25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